젠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의 대한문화연대 운영위원장 유미희입니다. 젠코 50주년 2020년 젠코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의 국제연대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해 오신 젠코 동지들께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회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때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문화비평가들은 BC, A시로 나누어 시대를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세계사의 대사건이 됐고 시대를 가르는 또 하나의 획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1, 2차 세계대전, 68혁명 등 세계사적인 대사건들처럼 절망과 희망의 역동으로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대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민중의 삶의 변화도 필연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근대사회 이후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해온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체제의 위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생태위기에서 바이러스가 탄생했고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폭력적으로 구축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바이러스를 폭발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과학기술이 미래 예측과 재난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신념은 바이러스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유를 잃었고 자유주의는 격리당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은 죽음을 양산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의 위상이 흔들렸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라고도 하고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위기에서 다음 시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우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사에서 한 시대를 가르는 대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버려지고 고통받은 대상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핑계로 버려질 것인지 똑똑히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어떤 전환을 이루어내어야 할지 절박한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 민중들의 위기에 대한 민감성으로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가치의 방향을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노후 SOC 등 국가 기반 시설 스마트화, 저탄소에 기반한 그린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시대라는 뼈아픈 고통에 대한 성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의료 강화보다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고 탄소 제로가 아닌 저탄소 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확한 목표 시점이 누락된 그린 뉴딜에서 그린은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될 뿐 정작 기후위기에 대한 대전환을 이룰 방향이 아니기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위기를 만든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의 이윤 증식과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온 생활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은 어서 코로나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마비를 종식시키고
또다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경제 및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따라서 디지털로 재포장된 자본의 새 상품일 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발상의 전환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사회 구조로, 나아가 온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로부터 전 세계 민중이 성찰하고 지향해야 할 운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쟁고동지 여러분, 2020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 요새화하려는 의도를 거두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도지사를 필두로 제2공항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리 사드 배치 현장에서는 미군들의 공사 강행 시도에 맞선 주민들에 대해 경찰들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한국 민중의 삶의 현장을 군사 요새로 만들려는 의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대대적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캠페인은 전국의 200여 개의 단체들이 함께 의지를 모아 캠페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고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으며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 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성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에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시다. 라며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며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 남, 북, 미, 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시민의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평화 로비 활동도 펼칠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쟁고 동지들이 동참해 주시고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국제연대 요청 계획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서 우리가 함께 외칠 구호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정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젠코 동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언택트, 온택트라고 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주할 수 없으니 연대의 마음이 더욱 절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민중의 연대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의 길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코로나19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자본주의로부터 우리 동지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